화학적 진화로다가 원시 생명체가 생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원시 생명체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일단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종속으로 뭔가를 분해해서 이화를 하는 생명체인데 원핵세포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진핵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조금 단순한 생명체가 원핵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무산소 종속 원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엇을 생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냐면은 CO2를 대기 중에 많이 녹이게 된다. 그런데 이 원시 생명체는 분명히 바닷속에 있었던 애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바닷속에 있었던 이 무산소 종속 원핵이 CO2를 생산하자 이것을 이용하는 생명체인 독립 원핵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독립 원핵은 현재도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원핵이니까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거기 녹색 황색균이나 적색 황색균 말고 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예로서 얘가 있다. 남세균이라는 게 분명히 이거 세균이다 보니까 원핵이야. 원핵이면 분명히 엽록체는 없다. 그러나 엽록소 A가 존재하는 남세균은 그 대표적인 남세균에 속하는 실제 사례로서 흔들말이 있어. 흔들말. 이런 것까지 기억하면 돼. 독립원핵에 실제 지금도 존재하는 애들, 과거에도 독립원핵이 있었다면 저런 애들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CO2를 이용하는 독립원핵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면 역시 물속에서 무엇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하냐면은 산소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소가 많아지자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보는데 걔네들은 산소 종속 역시 원핵 아직까지는 계속 원핵 이렇게 되고 산소 종속 원핵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이 알고 있죠. 누구 있어? 산소 종속 원핵 하면 아세트산균이 있지요. 이 아세트산균이 호기성 세균이야. 그지? 호기성 세균 하면 역시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산화발효 같은 그러니까 전자전달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다고. 산소 종속 원핵이 나타난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할 차례냐면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종속 진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는 여기서 이제 산소 종속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진핵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영양생물의 진핵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진핵은 어떤 설로다가 설명을 하냐면 이 설이 있어요.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세포 내 공생설 또는 세포 막 함유설을 같이 설명해서 요 산소 종속이나 또는 독립 진핵이 나타난 그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것은 이론이야. 거기 밑에 그림에 제일 작은 세포, 처음 시작하는 세포가 그것이 원핵세포이고 그 원핵세포에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세포가 막 그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뭘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잘 보면 그게 핵막 같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 함입이 일어나면 핵막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처음에 원핵세포가 있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이제 함입이 일어나는데 함입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나는 한 번만에 요거를 한국 그리기가 가능하거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핵막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자체 DNA가 이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공생을 하면서 세포 내로 들어오느냐 호기성 세균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핵막은 이미 있는 상태고 호기성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면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막과 함께 이중막을 형성하니까
나중에 이 애들이 포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가 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이니까. 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속으로 광합성 세균, 즉 독립원액 생명체가 광합성 세균이 들어가면 이 대표로 남세균 같은 애들이 들어간다면 역시나 하나의 막은 짓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막으로 다시 쌓아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영독체가 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렇게 서원을 만든 거죠. 광합성 세균은 영독체가 됐고 포기성 세균은 미토콘드리아가 됐을 것으로 주장하는 이 설을 가리켜 세포의 공생설이라고 하고 세포가 함입설로 인하여 핵막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독립원액에서부터 비롯돼서 산소가 많아져서 이용하는 산소 종속들이 늘어나고 더불어서 또 뭐도 이제 생길 수 있냐면 산소가 충분히 이게 많아지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오존이 생기면서 그 오존에 의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중간에 하나 더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세포 진액은 하나의 세포가 아닌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생명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이 생기면 그럼 이제사 뭐가 생기냐면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존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인데 여기 앞에 여기까지가 이게 전부 다 바닷속에 있었던 생명체고 그 육상생물이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요 다세포 진액에서 진짜로 형태가 잘 갖춰진 동물 형태는 이제 어류가 여기 있고 어류가 여기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가 나왔다고 진화의 순서상으로 보면 생명체 출현이 저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진화는 잘 보면 대기 성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문제를 한번 볼까? 생명에 관한 속설의 1시기에 나타난 최초의 원생명체는 무산소복을 한 독립형의 생물이었을 것이다. 아니죠. 1시기는 지금 이 관계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죠. C다. 1시기는 원핵은 맞는데 무산소 종속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대기 중에 산소가 급증한 원인을 진화한다는 육상식물의 증가 때문에 시작한다. 여러분 육상식물이 나타나는 언제냐면 육상식물은 이 무렵부터 나타납니다. 여기 육상생물이 출현한 때부터 그러니까 육상생물 때문이 아니라 식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원핵 때문에 독립원핵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3시기 나타나 3시기가 어디냐면은 단세포 진액이 나타난 거야. 다세포 진액은 아직 안 나타났고 단세포 진액이라는 건 여기 단세포 진액이면 요 정도 레벨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때 보다시피 포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그 시점에는 여기 3시기로 왔을 때면 이제 요 사이가 여기쯤 되겠죠? 그때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맞다. 그렇다. 이것이 생물학적 진화야.